자, 본격적으로 제가 로지스틱스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맨 처음에 놓을 때는 물류였습니다. 물적 유통의 그 말을 일본에서 줄여가지고 물류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물류라는 교과서를 제가 그 국정교과서를 쓴 적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는데 물류란 물적 유통의 줄임말이고 요게 이제 그 물류라는 의미 자체는 좀 협소한 물류입니다. 이 로지스틱스라는 것은 좀 크게 확대된 그런 측면이 있죠. 어쨌든 오늘 강의가 로지스틱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고대 히랍에 있었던 이제 철학자였던 히크라텔레토스가 이렇게 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BC에 그러니까 BC 전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보면은 그 당시도 물류가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이 내용은 영어로 보면은 뭐냐면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것은 이제 뭐 항만이든 공항이든 도로든 이런 것들 다 인프라스트럭처는 심지어 통신망까지 이런 것들이 끊김없이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네들은 물류비가 적게 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후진국 같은 경우는 전체 생산 단가에서 이익을 남길 때 총 물류비가 한 15%, 20%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뭐 도로도 잘 안 돼 있죠. 공항도 안 돼 있죠. 항만도 부족하죠. 또 국제 복합 운송도 잘 안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 20%까지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 또 물류가 가장 잘 돼 있는 곳이 어디냐면 네덜란드입니다. 이런 쪽에는 뭐냐면 물류비가 6% 됩니다. 전체에. 엄청나게 줄어들죠. 일본 같은 경우는 한 8%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몇 프로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한 10% 넘어갑니다. 안타깝게도. 계속 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우리가 보기에는 인프라 쪽에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섬도 아니면서 섬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북한 쪽이 딱 잘려져 있고. 그래서 육상을 통한 물류가 전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일본보다도 더 오히려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비가 일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 최상의 물류, 수송 시스템,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물류비가 적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이제 중국 만리장성이잖아요. 그죠? BC 한 7세기에서 3세기. 그 다음에 저는 이집트 피라미드이잖아요. 그죠? 27세기에서 22세기. 요거는 그리스 신전인데 7세기에서 4세기. 이런 것들이 흔적들이 이걸 축조하기 위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축조하기 위해서 그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어디서 이걸 갖다가 돌산에서 돌 깨가지고 어떻게 움직였다는 것이 남아있거든요. 이게 이 이동, 어디서 이걸 산지에서 깨가지고 이것을 어떤 운송수단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움직였다는 것이 남아있어요. 이게 물류입니다. 과거 BC 이렇게 이전에도 이런 물류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그네들은 최적의 물류를 갖다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우리나라 마찬가지. 우리 옛날에 해인사 한번 보세요. 해인사 8만 대장경 보세요. 그 남해에서 뭐 해가지고 어떻게 그 과정을 거쳐 움직였다고 하죠. 그것도 그런 과정에서 최적의 운송수단이든 최적의 산지를 갖다 선택해가지고 아마 움직인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BC 전에도 이 물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뭐로 보이세요? 혹시 여러분들? 요게 한번 잘 보세요. 혹시 이걸 본 적 있나요? 뭐 같이 보입니까? 이게 어디에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어느 나라에? 인도요? 또요? 페루. 요거 인도입니다. 요게 축조 시기가 먼저 물어볼게요. 이게 뭐 같이 보입니까? 무슨 건물까? 이것도 상당히 BC 전에 축조된 것이거든요. 상품하고 관련 있습니까? 예? 관련 있습니까? 이거
총무님은 이걸 내가 먼저 줬기 때문에 이야기하시면 안 돼. 강연한 단상일 수도, 예, 상당히 가깝습니다. 예, 무덤요? 예. 우리가 교육기관과 가깝습니다. 교육기관. 예. 누가 나란다라고 했습니까? 아, 여기. 예, 이 나란다입니다. 제가 아는 스님이 그 원시불교를 찾아서 해가지고 신도들하고 한 작년에 갔다 오가지고 이걸 책자를 만들고 그 사진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죠. 이 사진은 그 보낸 사진입니다. 나란다입니다. 이 나란다가 우리 총무님, 네. 나란다에 대해서 좀 이에 대해 설명을 해보죠. 뭐 공부를 하셨다면서요. 아니요, 공부는 안 했고요. 거기에 모인 대학생이 한 2~3천 명, 그 교수가 한 1,000명. 그래서 사실은 저게 물류하고 왜 관련이냐면 거기에 먹을 거, 50주를 이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도 어떻게 보면 이동이 되고, 그런 어떤 플랫폼 같은. 이 플랫폼 맞아요. 물류 플랫폼입니다. 교육 플랫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신라시대 때 성녀도 여기 오셨고, 중국도 오고, 인도도, 동남아시아 이렇게 나라에서도 가까워 왔어요. 그 흔적이 있어요. 대단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 모르고 이때까지 지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네들은 우리는 나아란다고 하는데 여기는 나란다 이래. 나란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이걸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도 이 축조 과정에서도 물류가 있었고 또 이 교육이라는 하나의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움직이고 아까 학생들의 그 먹고 마시고 하는 의식주에 관련된 것도 물류가 있었고 학생들의 이동도 물류가 있었고 배워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다 불법을 전파하는 과정에서도 물류가 있었고 상당히 우리가 의미 있는 곳이다. 저는 이걸 좀 더 우리 동문회 쪽에서 누군가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이쪽에 한번 더 가가지고 좀 상세하게 파가지고 한번 나중에 이걸 다음 강의 자료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하다가는 다 못할 것 같은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한 2시. 2시간요? 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물류의 정의가 초기 물류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이걸 물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physical distribution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물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류가 이제 이 물류 비용 절감과 가정별 통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그 회사 내에서 제품의 개발로부터 조달, 생산, 판매, 소비, 폐기, 리사이클에 이르는 전 과정을 최적화해가지고 이것을 물류 비용을 줄여서 이익 창출을 하는 쪽으로 갑니다. 이것을 기업 내 통합, 기업 내 이런 과정을 갖다가 이런 과정을 다 통합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삼성전자가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각 대리점에 보내잖아요. 이 대리점에 몇 개 남았는지, 어떤 데는 적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어떤 데는 남아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이제 재고 비용이 남을 것이고, 그죠? 어떤 데는 모자라가지고 이제 소비자의 어떤 원성을 받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전자에서 냉장고를 이제 새 냉장고를 갖다 주면은 또 그 냉장고를 해가지고 폐기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 리사이클 과정. 이런 과정을 갖다가 기업 내에서 통합을 해가지고 하는 과정. 그렇게 해가지고 이익 창출을 하는 것이 바로 로지스틱스입니다. 이 과정하고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확장된 개념이죠. 그러다가 이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SCM이라는 이야기 맞죠? SCM. SCM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거는 뭐냐면은,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가지고 제품 기획, 그 다음 제품 결정, 원재료를 어디서 갖고 올 것인지, 호주에서 갖고 올 것인지, 로텔담에서 가져올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생산 거점의 위치 결정을 뭐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인도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요런 것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생산 물류, 판매 물류, 유통업체 이런 것을 연쇄시켜서 통합 관리하는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 내 그 통합뿐만 아니라 기업에 있는 다른 회사까지, 다른 기업까지 다 통합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물류비를 확 더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물류비의 감소와 이익 증가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통합을 합니다. 이런 전사적인 과정을 뭐라면은 SCM, Supply Chain Management, 이것을 이름하여 공급망 관리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공급망 관리를 합니다. 또는 SCM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로벌 기업이 추구하는 곳이고, 요는 글로벌 기업이 덜된 곳이 가는 곳이고 이런 상황이고, 요거는 이제 단순하게 조그마한 기업들이, 국내 조그마한 기업들이 하는 그런 형태죠.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요 그림에 관한 내용들은 좀 이따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물류의 위치를 어디게 볼 것인가, 각각을 이렇게 봤습니다. 드러크란 사람이 1962년도에 포춘지에서, 야, 이 물류는 경제의 한몫 대륙이다. 요 안에서 뭔가가 있을 것 같다. 물류를 잘하면 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물류비를 절감하기엔 최후의 미개척 분야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 파커라는 교수, 마케팅 매니지먼트에서.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판매가는 생산 원가에다가 이익을 빼가지고 우리가 판매가를 정했는데,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요즘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 뭐 많이 나와봤자 3%, 2%, 잘 나오면 5%. 이번에 SK 하이닉스 보니까 뭐 이익이 가는 60%, 영업이익이 55%까지 남았잖아요. 그죠? 대단한 그런 회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어쨌든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보면 한 3%, 2% 영업이익 그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물류비를 절감하면은 어마어마한 이익이 창출된다고 보는 거죠. 이것을 이름하여 뭐란다? 제3의 이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제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물류비 증감을 통해 가지고 매출액 증가 효과입니다. 정상적으로 물류비 10%고 이익이 2%라고 봤을 때 우리가 1,000억 원의 매출액이 발생했을 때 물류비 절감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류비 절감을 통한다. 그 다음에 물류비가 예를 들어 10%가 물류비 들어가면은 1,000억에 대해서 100억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물류비 절감을 통해 가지고 20억의 이윤이 창출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단순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억을 가지고 영업이익이 한 2%라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억 내지 3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 물류비 10%를 갖다가 절감함으로써 20억이라는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요 이익률이 2%라면은 22억 원이 발생한다 이거죠. 이렇게 크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물류비가 대단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물류비의 큰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은 이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전사적으로 물류팀을 만들어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물류비의 중요성을 보면은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입니다. 이 운송 보관, 재고 관리 이런 것을 통합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고객 만족도를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쿠팡 작년에 쿠팡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죠? 우리가 털려가지고 정보가 털려가지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현 정부에서 쿠팡을 갖다가 완전히 국회에서 완전히 탈탈 털려고 했죠. 근데 쿠팡 대표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과 연결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총리가 미국 가가지고 손들고 잘못했다 손들고 했죠. 우리는 그건 모르지만 손들었잖아요. 그죠? 그렇게까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쿠팡의 경우에도 사실은 저도 거의 안 하려고 하다가 며칠 전에도 뭐 비가 오길래 유리창 좀 닦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 유리창 닦기를 며칠 전에 시켰는데, 왜냐면 비가 내일 온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갖다 주는 것은 쿠팡밖에 없잖아요. 이게 고객 만족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배송 속도, 구매 결정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신뢰성이 형성됩니다. 이게 바로 물류의 중요성이 하나 속합니다. 그 다음 기업의 경쟁이 핵심 요소가 되고 글로벌 시장 진출 필수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 재고 관리와 공급망을 안정성 되고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부분이 생깁니다. 우리가 팬데믹 때 그걸 많이 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물류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물류가 어디에 속하느냐? 여기 속하거든요. 마케팅의 4요소가 있습니다. 제품, 가격, 유통, 촉진이 있는데 요 마케팅의 4요소 중에서 유통이 있습니다. 유통에는 상류와 물류가 있는데 결국 물류는 뭐냐면은 물류의 아버지는 유통이고 물류의 할아버지는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류하는 사람들이 마케팅이나 유통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케팅으로 그 공부를, 저도 마찬가지고 물류를 했지만은, 항만 물류를 했지만은 유통과 마케팅을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좀 그 학문을 갖다가 좀 진척시키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류의 이런 그 위치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물류라는 개념 자체가 상류와 물류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A와 B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뭔가가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하게 되죠. 계약을 하게 되면은 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물건을 갖다 누군가 옮겨줘야 되겠죠. 그죠? 옮겨주는 과정을 갖다 우리가 상품 이전이라 합니다. 상품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운송, 포장, 가격, 보관 정보 등이 필요하죠. 이것을 물건을 옮긴다 해가 이걸 이름하여 뭐란다? 물리적인 물적 흐름이랍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뭐란다? 물류라 합니다. 물류. 이렇게 하면 쉽죠? 굉장히 보기 쉽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그 물류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4년, 5년, 뭐 석사, 박사 과정까지 막 거치게 됩니다. 쉽게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죠. 상류가 있어야만이 물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역 계약을 하더라도 무역 계약에 의해서 돈이 오고 가고 서류가 오고 가잖아요. 그죠? 이래야만이 그 이후에 상품이 이전이 됩니다. 이걸 이름하여 뭐란다? 물류, 로지스틱스라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은.